2025년 12월 30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2025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잠시 전에 끝났습니다. 코스피는 6포인트 하락해서 4,214포인트, 코스닥은 7포인트 하락해서 925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올 한 해는요, 힘들었고, 깜짝 놀랐고, 흥분했고, 기대됐고, 약간 아쉬운 주식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12월 29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거고요. 뉴욕 증시는 아직까지 이틀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화장실을 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모니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주식시장의 모습을 보면 대충 내년에 어떤 그림이 나오겠다라는 거를 조금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 방송에서 여러분 내년도는 코스닥 장세가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그렇게 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정말 화장실도 못 가고 계속 제가 주식시장을 봤는데 주린이 분들은 아마 오늘 엄청 흥분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중에 코스피가 4,226.36포인트까지 갔었어요. 정고점이 4,226.75포인트니까 0.39포인트. 그러니까 4,226.75를 뚫으려면 0.40만 올라가면 0.40%도 아니고 고작 0.40포인트만 올라가면 정고점 돌파하는 걸로 올해를 마감할 수 있었는데 아깝이.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요, 오늘 장중에 정고점을 뚫잖아요? 언론들이 난리를 칠 겁니다. 물론 여전히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2026년도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고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오늘 4,214포인트로 마감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고점까지 정말 아주 좁은 수치를 놔두고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해가 되면 또 1월 효과라는 제목을 달고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연말에 이렇게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면 이게 흥분 모드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감을 좀 잡을 수 있죠. 저는 오늘 솔직히 장중에 4,226포인트 못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4,226.36포인트까지 가는 거 보고 어라? 라고 했는데 그 이상을 뚫지 못하는 거 보면서 그래 그렇지 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수급이 굉장히 저질이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쫙쫙쫙쫙 해주면서 증시가 분위기를 탔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정부가 환율 언급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기관도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좀 미리 땡겼고 외국인들도 1조 넘게 무려 2조 가까운 금액을 매수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탔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움직임을 보면서 내년에는 정말 코스닥 장세가 올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여러분 앞에 방송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유종의미를 막 만들고 싶어 한다. 분위기 그렇게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월말 연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정부가 서학개미한테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했고 정부가 환율 관리하는 것 같고 여기에다가 이제 2026년 기대감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그냥 가자라는 분위기로 막 그냥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 생각이 바뀐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누구에게나 다 계획이 있는 것처럼 시장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계획인 거고 미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바뀌지가 않았다. 즉 그 얘기는 1월 달에 물갈이하는 시간이 올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치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12월 29일 월요일 뉴욕 증시를 보면은요. 산타랠리가 실종되는 흐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뉴욕 증시는 아직까지 이틀 동안 올해 주식시장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산타랠리라 하면 2026년 내년 1월 5일까지가 산타랠리니까 조금 더 봐야겠죠. 자, 뉴욕 증시를 먼저 볼게요. 12월 29일 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51%, S&P 500이 0.35%, 나스닥이 0.50%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뚜렷한 재료가 없어요. 경제 지표는 하나 발표가 됐죠. 11월 잠정주택 판매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3.3% 상승했다고 하는데 3년 내 최고치라고 하는데 이게 뭔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경제 지표 요거 달랑 하나 있었고 뚜렷한 재료가 없었습니다. 연준 위원들도 2026년 새해 된 다음에 입 벌려. 지금은 입 다물고 조용히 그냥 휴가 나가. 이런 분위기였다고 했죠. 1월 27일부터 1월 18일까지 2026년 1월달 첫 번째 FOMC 회의가 있는데 현재 1월달 금리 동결 가능성이 83.9%까지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악재가 있냐?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제가 앞에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미국 경제지표 같은 거 정신 못 차리고 있고 그냥 어떻게든지 유종의미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조용히 있는 것처럼 단지 월가의 트레이더들이 연말이니까 다 휴가를 떠나서 거래가 한산하니까 그래 별일 없을 거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갔는데 그래도 참 이상한 게 그렇다고 왜 빠져? 어차피 한산하고 어차피 뚜렷한 재료가 없으면 그냥 상승 마감하면 안 되나? 혼조세로 마감하면 안 되나? 이럴 수 있는데 뉴욕 증시는 내년을 위해 포지션 정리에 들어가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3년 연속 강세인 만큼 경계감이 커져서 주가가 빠졌다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다우지수는 올해 13.91%, 나스닥이 21.56%, S&P 500이 17.41%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4,200포인트까지 올라온 게 그렇게 무리는 아닌 거죠. 따지고 보면. 신영증권에서 반성문을 썼죠. 올해 4,000포인트 갈지 몰랐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4,000까지 가겠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4,000까지 가겠어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올해 방송에서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작년 말부터 아니 올해겠군요. 올해 초에 계엄이 끝나고 이제 윤석열이 탄핵되고 하는 그 시점에 윤석열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으로 있을 때 다른 나라 주식시장은 막 고공행진을 했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마치 바닥에 껌딱지에 붙여놓은 것처럼 딱 붙어 있었다. 다행히 2,000포인트는 깨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움직이지 못하고 딱 붙어 있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다른 나라들 올라간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못 올라갔으니까 그 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갭만큼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은 다른 나라 증시가 올라가 줘야지만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 보면 어쨌든 미국이 꾸역꾸역 고용이 개판이어도 경제 지표가 개판이어도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해도 꾸역꾸역 올라가다 보니 S&P 500과 다우지수와 나스닥, 특히 나스닥이 20%가 넘는 상승을 했으니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그동안 윤석열 때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을 만회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갈 수 있었겠다. 라고는 생각할 수 있었지만 사실 저도 4,000포인트는 너무 강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긴 하죠. 내년에 4,000포인트 당연히 깨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요, 그냥 제가 앞에
그래서 제가 주식을 배우면서 마치 주식의 진리라는 거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죠? 주식이나 인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다. 그리고 갭은 꼭 메꿔야 되고, 뭐 그런 그 주식의 공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4,000포인트 이하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악재가 발생이 되면,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발생되면 마치 그때 코로나가 시작됐고 주식시장 코스피가 1,400포인트까지 곤두박질 쳤던 것처럼, 그런 완전히 돌발 악재 플러스 강력한 악재가 튀어나오면 뭐 정말 다시 뭐 2,000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다 제외하고 자연스러운 주식시장의 조정을 보인다고 했을 때 4,000포인트 아래로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다지기를 좀 해야 돼요. 굉장히 오래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3,000에서 4,000은 빨리 갔지만 4,000에서 5,000은 시간이 걸릴 거다고 얘기한 거고, 뭐 그나마 어쨌든 연말 분위기 타서 지금 그나마 빨리 회복하고 있긴 합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너무 시장에서 지금 악재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환율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환율이 그렇게 고의적으로 정부가 환율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일단 기세는 꺾어놨지만, 그게 그렇게 기세를 꺾는다고 고개가 뚝 꺾여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지 못한다. 이게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경제지표는 각각 가지고 있는 속도감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환율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힘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정부에서 야 고개 수그려 이씨 이렇게 고개를 꺾는다고 해도 그 고개가 힘없이 툭 꺾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죠. 물론 지금 수출이 너무 좋아요. 수출이 너무 좋아서 뭐 대한민국 지금 수출이 벌어먹인다 할 정도로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막 날아가고 있고, 대신에 다른 종목들은 다 죽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주가 좋으니까 이제 어느 순간 수출주가 막 내수를 좋게 만들겠지라고 했는데, 그것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고요. 환율이 달러가 세다 보니까 수출주가 강세인 거고, 반대로 수입하는 회사들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입하는 회사가 어렵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내수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에게 믿는 기대감, 그리고 지금 뭔가 보여주는 반짝반짝하는 그런 일들이 엄청난 기대감을 만들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주식이라는 건 또 기대감을 미리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런 기대감까지 다 지금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무언가 더 강력한 게 나오지 않는 한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이제 막 물갈이 하려고 하고 막 그럴 겁니다. 당장 여러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세요. 뭐 오늘도 장중에 막 뉴스 나오는데 종목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미 반영이 돼서 그래요. 그 소화시키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29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보면서 특히 전문가들이 산타랠리가 실종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과연 올해 산타랠리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물론 앞으로 남아있는 30, 31일, 1월 2일, 1월 5일 나흘 동안의 뉴욕 증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연초에 강하게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오히려 연초에 우리 해마다 지금 몇 번 이런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초에 한번 짧게 아주 가볍게 한번 이렇게 소화시키고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되게 찝찝해요. 뭐가 있는데 뭐지라고 할 정도로 되게 찝찝합니다. 이게 이제 1월달 돼 봐야 되겠죠.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연말에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새해는요. 2016년 1월 달 같은 장세가 될 거예요.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땠느냐? 매번 제가 한번 방송에서 100번을 넘게 반복한 것 같은데 2015년 오랜만에 미국이 금리 인상했고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한다고 했는데 미쓰리가 웃기고 있네 어린 반푼어치 없다라고 했고 그렇게 훈훈하게 12월 달 증시가 끝나갔는데 2016년 1월 2일 날 글로벌 증시가 개장됐는데 중국 증시가 개박살나서 사이드카 발동되고 2016년 12월에 겨우 미국이 한 번 금리 인상했다.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드리면서 마치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그런 감도 안 잡혀요. 그 감이 안 잡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셧다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2026년 첫 스타트를 어떻게 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남은 뉴욕 증시 2025년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지 또 뭐 최소한 강보합 정도 만들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 우리 증시는 꾸역꾸역 올라갔습니다만 뭐가 있었습니까? AI 버블 논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 고용지표 졸라 부진하고요. 지난번 어닝 시즌 뉴욕 증시 입 닥치고 조용히 보냈습니다. 거기에다가 연준은 지금 제대로 금리를 인하하지도 못할 정도로 연준도 지금 막막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증시가 이렇게 3년 동안 상승했던 이유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습니다. 금리 인하를 마치 상상 임신처럼 바라고 원하고 있는데 정작 금리는 시장이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하고 있고 금리 인하를 기다리면서 주식시장은 좋다 보니까 거기다 관세 전쟁까지 포함해서 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달 녹록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아마 까다로운 증시가 될 겁니다. 변동성도 많이 보일 거고요. 1월 달에 주식시장 조금만 빠지죠? 그럼 그동안 연말에 산타랠리를 만들려고 했던 이후로 입닥치게 했던 AI 버블론부터 시작해서 미국 고용지표가 안 좋은데 경제 안 좋은 거 아니야? 둔화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요. 하다 안 되면은 뭐 중국이 경제가 올해 안 좋을 수 있고, 그러니까 새해겠죠? 새해 안 좋을 수가 있고, 뭐 유럽이 안 좋을 수가 있고, 이런 재료들이 막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2025년 12월 30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보면서 느낀 바를 지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쉽게도 0.40포인트만 올랐다면 장중이라도 화려하게 전고점을 돌파하고 마무리하면 참 좋았을 텐데 뭔가 살짝 아쉽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아니야 새해 갈 수 있어. 갈 수 있겠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시장 질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들어와서 월요일, 화요일 딱 수급 보고 수급이 후지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짓말 1도 안 못하고 전고점 돌파하기 오늘은 어렵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아까 아슬아슬했죠. 돌파하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 이렇게 개인이 저렇게 막 사가지고 돌파하면 저거 나중에 골 때리는데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결국 0.40포인트긴 하지만 뚫지 못했어요. 자, 오늘은 불안불안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한 해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5년 한 해 들삼재인 이유로 어떤 분이 저한테 너 너무 그런 거 믿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말이 그런 거죠. 뭐 제가 뭐 구술하겠습니까? 근데 그냥 생각해봤더니 생각보다는 좀 안 좋았던 한 해였거든요. 특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번에 올해는 굉장히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2025년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았고 또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제가 요즘에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요즘에 진짜 술도 안 마시고 맥주도 제가 끊고 열심히 하는데 1년 전에 나는 술 퍼마시고 있었지라는 생각하면서 그랬으니까 올해가 어려웠지라는 반성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2026년 새해에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열심히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 집중도에 가속도를 내서 올해까지 수익이 짭짤하지 못하셨던 분들 2026년에는 수입을 찝찝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도 방송할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내일 모레 주식시장 열리지 않으니까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올해는 왜 주식을 잘 못했을까? 손해나신 분들, 돈 못 버신 분들 그렇게 반성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익 나신 분들은 난 돈 벌었어! 이거보다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팔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까지 수익이 났을 때 어떤 이유로 내가 수익이 나는 걸까? 내가 뭘 본 걸까? 어떻게 내가 이 종목을 사서 수익이 난 걸까라는 거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더 자세한 2025년 인사는 내일 방송에서 30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전해드리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2025년 한 해 주식시장과 함께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푹 쉬시고 2026년 저와 함께 열심히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